자, 이제 우리는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네 가지 형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이제 y는 equal fx가 있는데요. y equal fx에서 얘가 기본 모델인데요. 이제 네 가지 경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요 안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이런 모양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그립니까 하면 이 y equal fx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요.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그래프는 y축에 대칭해서 그리면 됩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런 다음에 y축에 대칭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잠시 후에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예 예제를 풀면서 설명할까요? 자, 이런 예문을 가지고 직접 해볼게요. 예제 4번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번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가번이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가번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집니까 하면은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찾아봐요.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이거죠.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이겁니다. 파란색 이 그래프인데요. 자, 그럼 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하면 이 그래프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려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그리면 돼요. 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요 1번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번 형태는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요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y의 절대값 equal fx입니다. 자, 여기에 x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와 y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보다시피 y가 0보다 클 때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런 다음에 x축에 대칭을 합니다. 요거는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하죠. 여기는 y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x축에 대칭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요 예문을 갖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y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에 대칭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y가 양수인 범위만 그래프를 그립니다. y가 양수인 범위만 그래프를 그리면 요것만 있잖아요. 잘 보세요. y가 양수인 범위는 여기만 그려지잖아요. 여기만. 이게 x축 위에 있는 그래프가 y가 양수인 범위니까요. 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x축에 대칭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의 모양입니다. 이거랑 다르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요거랑 또 달라요. 3번은 y는 equal fx의 바깥의 절대값이에요. 요거는 뭘 나타냅니까 하면은, 자, 보다시피 x축 아래 부분은 꺾어 올리라는 얘기예요. x축에 대칭하라는 얘기는 꺾어 올리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x축 아래 그래프를 꺾어 올린다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x축보다 큰 거는 그대로 놔둬요. x축보다 큰 거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는데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x축 아래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라는 얘기니까 꺾어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어서 4번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 여기도 절대값이 있어요. 이건 뭘 나타냅니까 하면은 이 함수의 1사분면 안에 있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동시에 y축에 대해서도 대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함수는 1사분면 안에 있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가 1사분면이니까요. 1사분면 안에 있는 그래프를 대칭하시오라는 얘기니까, 자, 1사분면 안에 있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걸 다시 y축에 대해서도 대칭하라는 얘기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개는 다 다르니까 주의를 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y equal fx를 기본 모델로 했을 때 y equal f, x쪽에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함수 fx의 절대값이 아니라 얘랑은 혼돈하지 마세요. 이렇게 x의 절대값이 있으면 0보다 큰 범위,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고, y쪽에 절대값이 있으면은 보다시피 y가 양수인 범위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에 대칭합니다. 절대값이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걸 꺾고 올린다는 얘기고요. 모두 다 절대값이 있으면 1사분면 그래프를 그려서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함수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바로 최대 정수함수라는 얘기인데요. 이 최대 정수함수 또는 이제 다른 말로 가우스 정수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제 최대 정수함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대 정수함수란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잘 관찰해 볼까요? 어떤 실수든 간에 이 실수는 항상 1 터울라는 두 정수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n이 존재합니다. 자, 실제로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가 만약에 7.2예요. 그러면 이 x는 당연히 7과 8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이 7이고 8은 n 플러스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정수 n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x가 3이면 그럼 x는 자 여기는 형식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쓴 것뿐이에요. 어차피 x가 3이니까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여기 왼쪽엔 등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정수 3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x가 만약에 루트 2라고 가정해봐요. 루트 2가 1.414이니까 루트 2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죠. 이거 1 터울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정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실수든 간에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양수만 되는 게 아니라 음수도 되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5예요. x가 마이너스 1.5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정수 마이너스 2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언제나 이렇게 1 터울라는 정수 사이에 1 터울라는 두 정수 사이에 실수가 놓이게끔 하는 그런 정수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교를 써서 표시할 겁니다.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임의 실수 x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7.2 같은 경우는 7 더하기 0.2로 쓸 수 있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x가 3이면 3은 3 더하기 0으로 쓸 수 있죠. 루트 2는 1 더하기 0.1, 루트가 1.414이니까 여기가 1.4142 이렇게 쭉 가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루트 2는 1 더하기 0.41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5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5로 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실수 x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n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뭔데요? 라면 알파는 양의 소수를 말합니다. 0. 얼마가 되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5라면 n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는 0.5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등호 0이 들어간 건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x가 3이면 3 더하기 0이잖아요. 그래서 양의 소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는 정수 더하기 양의 소수로 당연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 우리 요 n을 다음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n을 우리가 x 그 다음에 책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저자에 따라서는 이거로 표시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이걸로 많이 표시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일관성 있게 이걸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대학 교재나 또는 입학시험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같은 기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하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일관성 있게 이걸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나타내고요. 기호는 이렇게 쓰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이 밑에다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x를 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x를 넘지 못하는 x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x를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정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x를 넘지 못하는 최대 정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많이 쓰니까요. 이건 지금 지워서 표시를 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시험에 볼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n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최대 정수라는 말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그럼 당연히 최대 정수 함수라 말을 할 겁니다. 즉 이제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이런 말을 붙이기로 하고요. 이 최대 정수를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연구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것을 또는 다른 말로 가우스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정수 함수의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최대 정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래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최대 정수 함수의 그래프 뒤에 가서 함수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분편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극한단원에서 자주 보게 되니까요. 그래프의 모양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제 5번 fx는 이퀄 자,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x를 넘지 못하는 최대 정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함수 fx는 자 이제 얘를 x가 이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요 기호 뜻은 얘를 못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0. 얼마를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정수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그 최대 정수 함수의 약소로부터 정의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1. 얼마를 넘지 못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값을 넘지 못하는 최대 정수를 가장 큰 정수를 찾자는 얘기잖아요. 1. 얼마를 넘지 못하는 최대 정수는 당연히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x를 1 터울라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모든 실수는 1 터울라는 두 정수 사이에 따라 있고 왼쪽에 등호, 오른쪽에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 등호를 넣고 오른쪽에 등호를 넣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모든 실수를 이렇게 1 터울라는 두 정수 사이에 놓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 사이에 있을 때, 이 정수 사이에 있을 때, 이 정수 사이에 있을 때를 각각 다 계산한 것 뿐입니다. 2. 얼마를 넘지 못하는 최대 정수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같이 그려집니다. 자, x가 0보다 크고 2를 넘지 못할 때 함수값을 그림을 그려보면 x가 0보다 크나 여기가 0, 1, 2, 3 이렇게 정수를 끊어놓은 것뿐이에요. 0보다 크고 2를 넘지 못할 때는 함수값이 0입니다는 얘기니까 왼쪽은 등호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가 1보다 크고 2를 넘지 못할 때 함수값은 1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보다 크나 할 때 1이 들어갑니다. 그때 1이라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1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요.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요. 같은 논리로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2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자, 자세한 그래프는 우리 교재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요. 잘 보세요.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칸 높이가 1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래프가 바로 x의 최대 정수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또는 이제 가우스 정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예제 5번의 그림이 이해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같은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이거 역시도 뒤에 가서 함수의 극한을 다루려고 할 때 극한과 연속성을 다룰 때 또 나타나는 함수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걸 구간을 나누는 걸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죠. 이번엔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x의 가우스 기호를 붙여놓은 거 최대 정수는 이거 0이죠. 이때 요거는 이제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를 쓰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이제 함수 fx는 x-x의 가우스 기호를 썼으니까 0이니까 이거 x가 됩니다. 이때 함수 fx는 x-x의 가우스 기호니까 1이잖아요. 함수 fx는 이퀄 x-x의 가우스 기호가 2라고 했으니까 2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 때 자, 여기가 0, 1, 2, 3, 마이너스 1이에요. 0과 1 사이 있을 때, 0과 1 사이 있을 때 함수 fx가 x라는 얘기잖아요. 0과 1 있을 때 함수 fx가 1이니까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x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린다 했으니까 다 그리지 않고 여기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요 범위 안에서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지나는데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이거 사선 모양으로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 그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나중에 극한 구할 때 사용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할 때 사용하고요. 각각의 정수에서 뭐 불연속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예문입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제 6번 x-x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는 fx 이퀄 x의 가우스 기호고 이 그래프가 바로 fx는 이퀄 x-x의 가우스 기호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최대 정수 함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다양한 그래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보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평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유형별 문제집에 보면은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최대 정수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거에 대한 극한 구하는 문제들이 몇 개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유형별 문제집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를 다 푼 다음에 유형별 문제집 미분편도 함께 세트로 되어 있는 교재니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